쿠데타라면 치밀한 계획, 비장한 사람들이 떠오르죠. 조선왕조실록은 세조의 쿠데타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실감나는 코믹 소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쿠데타하러 모인 사람들 맞아? 세상에 이렇게 웃기는 쿠데타군도 있다니. 역사책을 보고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벌떡벌떡 뛰는 생선 같은 실록의 이야기. 수양대군이 무대뽀 쿠데타 24시간. 아, 이게 살아있는 역사구나. 혼자 보기 아까 실록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단종 1년 1453년 음력 10월 10일 하루의 기사입니다. 새벽에 수양대군이 권남 한명의 홍달선을 불러 말했다. 오늘은 요망한 도적을 소탕하여 종사를 편안하게 하겠다. 그대들은 마땅히 약속과 같이 하라. 내가 깊이 생각해보니 간사한 무리 중에 가장 간사한 자는 김종서다. 만일 그자가 먼저 알면 이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두 명의 역사를 거느리고 곧장 그의 집에 가서 선자리에서 베겠다. 그리고 달려가 임금에게 아뢰면 나머지 도적은 평정할 것도 없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대군이 말했다. 오늘 내가 여러 무사를 불러 후원해서 활을 쓰고 조용히 이를 것이다. 그대들은 느지막하게 다시 와라. 드디어 대군이 무사들을 불러 후원해서 활을 쓰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한낮쯤 되어 권남이 다시 왔다. 대군이 나와보고 권남에게 말했다. 광군, 홍윤성, 임자본, 최윤, 안경손, 홍순노, 홍기동, 민발 등 수십 명이 왔네. 그런데 내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네. 곽연성은 이미 왔으나 어머니의 상중이라고 사양했어. 여러 번 타일러서 곽연성이 허락을 하였으나 어렵게 여기는 낯빛이네. 그대가 다시 말하게 하고 대군은 후원으로 돌아갔다. 권남이 곽연성을 보고 말했다. 대군께서 종사의 큰 계책으로 간사한 도적을 베고자 한다. 함께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네를 부른 거야. 자네는 장차 어떻게 하려는가? 곽연성이 말했다. 나도 이미 들었네. 장부가 어찌 장한 마음이 없겠나. 그러나 상중이라 명령을 따르기가 어렵네. 권남이 말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다. 지금 대군께서 10,000번 죽을 계책을 내어 국가를 위해 일으키는 것이다. 자네가 어찌 구구하게 작은 저리를 지키는가? 충가효는 2가지 이치가 없으니 자네는 구차하게 사양하지 말고 큰 효를 이뤄야지. 곽연성이 말했다. 대군이 명령이 있어 마땅히 힘써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네. 그대는 방법과 계획을 자세히 말해보게. 권남이 하나하나 말하니 곽연성이 말했다. 나머지는 의논할 것이 없네. 다만 대군께서 김종서의 집을 왕래하는데 이르고 늦은 것을 알 수 없자는가? 만일 성문이 닫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권남이 말했다.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미리 조치하겠네. 김종서의 집은 서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해가 저무니 홍달순이 도성 술라병을 감독하러 먼저 나갔다. 홍달순은 한양도성 술라부대의 간부였습니다. 대군이 활쏘기를 핑계삼아 멀찌감치 무사들을 데리고 후원의 송정으로 갔다. 대군이 말했다. 지금 김종서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독차지하고 있다.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 원망이 하늘에 닿았다. 임금을 무시하고 간사함이 날로 커지고 있다. 몰래 안평대군 이용에게 붙어서 장차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그들 무리가 커지고 반란이 임박했다. 이때야말로 충신 열사가 대의에 분발하여 죽기를 다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베어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한다. 어떠한가? 모두들 말하였다. 참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송석순, 유형, 민발 등이 말하였다. 마땅히 임금에게 먼저 아뢰어야 합니다. 이러자 의논이 중구난방이 되고 북문으로 도망가는 자도 있었다. 이거 완전 개판이네. 대군이 한명회에게 말했다. 불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오겠는가? 한명회가 말했다. 길 옆에 집을 지으면 3년이 걸려도 짓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일도 그런데 하물며 큰 일은 어떻겠습니까? 일에는 역과순이 있는데
순으로 움직이면 어디간들 이르지 못하겠습니까? 모의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 의논이 비록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까? 청컨대 대군께서 먼저 일어나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겁니다. 홍윤성이 말하였다. 군사를 움직일 때 해가 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결단 못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 시기가 몹시 급박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른다면 일은 다 틀린 겁니다. 송석순 등이 옷을 끌어당기며 두세 번 만류했다. 대군이 화가 나서 말했다. 너희들은 다 가서 고발하라. 나는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드디어 대군은 활을 끌고 일어섰다. 말리는 자를 발로 차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했다. 오늘은 내 한 몸에 종사가 달렸으니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장부가 죽으면 사직에 죽을 뿐이다.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만일 고집을 부려 일을 그르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베고 가겠다. 천둥 소리는 귀도 가리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는 신속한 것이 중요하다. 내가 곧 간용을 베어 없앨 것이다.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대군이 중문에 나오니 부인이 갑옷을 입혀줬다. 드디어 갑옷을 입고 가동 이모 을룬을 데리고 말을 타고 김종서의 집으로 갔다. 대군이 떠나기 전에 권난과 한명회가 의논했다. 지금 대군이 홀로 가니 뒤에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 권원, 권경, 한서구, 한명진 등에게 동의문 위에 잠복하게 했다. 양정, 홍순손, 유서에게 경계하며 미복 차림으로 대군을 따라가게 했다. 대군은 떠나기 전에 권남에게 김종서 집에 가서 엿보게 하였다. 권남이 면회 신청을 하니 김종서가 불러들여 별실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남이 돌아오니 대군은 이미 말에 올라탔다. 대군이 김종서의 집 근처에 이르렀다. 김승규의 집 앞에 무사 세 사람이 병기를 가지고 기옛말을 하고 있었다. 무장한 기병 30여 명이 길 좌우에서 서로 자랑했다. 이 말을 타고 적을 쏘면 어찌 화살 하나로 적을 죽이지 못하겠나. 김종서가 이미 방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군이 웃으며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 양정이 칼을, 유서가 활을 차고 왔다. 대군이 양정에게 칼을 감추게 하고 유서는 정지시켰다. 김종서의 집에 이르렀다. 김승규가 문 앞에 앉아 신사면 윤강은과 얘기하고 있었다. 김승규가 대군을 보고 맞이하였다. 대군이 김종서 보기를 청하니 김승규가 들어가서 고하였다. 김종서가 한참 만에 나왔다. 대군이 멀찍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기를 청했다. 대군이 말했다. 해가 저물었으니 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겠고 다만 한 가지를 청하러 왔습니다. 김종서가 두세 번 들어오기를 청하였다. 대군이 굳이 거절하니 김종서가 앞으로 나왔다. 김종서가 나오기 전에 대군은 사뭇불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았다. 대군이 웃으며 말했다. 정승의 사모불을 빌립시다. 김종서가 급히 사뭇불을 빼어주었다. 대군이 말했다. 종부시에서 영웅대군 부인리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정승이 지휘하십니까? 정승은 조정의 훌로이신데 정승이 편들지 않으면 어느 곳에 부탁하겠습니까? 이때 이모어른이 나서니 대군이 꾸짖어 물리쳤다. 김종서가 하늘을 올려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윤강은 신사면이 굳게 앉아 물러가지 않았다. 대군이 말했다. 비밀스런 청이 있으니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러나 멀리 물러가지 않았다. 대군이 김종서에게 말했다. 또 청을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종자를 불러 편지를 가져오게 했다. 양정이 미쳐 나오기 전에 대군이 이모어른을 꾸짖으며 말했다. 그 편지한 또 어디 갔느냐? 편지를 바쳤다. 김종서가 편지를 받고 물러서서 달빛에 비춰보았다. 대군이 재촉했다. 이모어른이 절대로 김종서를 쳐서 땅에 쓰러뜨렸다. 김승규가 놀라서 김종서 위에 엎드리니 양정이 칼을 뽑아 쳤다. 이날 김종서는 역사를 모아 음식을 먹이고 병기를 정돈하고 있었다. 대군이 찾아오니 사람을 시켜 담위에서 엿보게 하며 말했었다. 사람이 적으면 나가 접대하고 많으면 쏴라. 엿보는 자가 적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종서가 칼을 벽 사이에 걸어놓고 나왔었다.
대군이 천천히 돈의문으로 돌아와 권원등에게 지키게 했다. 여러 사람이 떠들어대며 다투어 나오려 하자 권남이 문에 서서 막았다. 혹자는 말했다. 먼저 임금께 아리지 않고 대신을 뵐 수 있습니까? 권남이 말했다. 우리들은 용렬하지만 대군은 고명하니 익히 계획하였을 것이다. 그대들은 의심하지 마라. 만일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혼자 살겠는가. 다만 장부는 순을 취하고 역을 버리고 종사를 위해 공을 세워 공명을 취할 뿐이다. 모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 혹자는 말했다. 어째서 우리에게 미리 칼과 활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맨주먹으로 어찌합니까? 권남이 말했다. 만일 격투할 일이 있다면 그대들 수십 명이 병기를 갖고 있더라도 어찌 좋게 쓰겠는가? 그대들은 걱정 마라. 한명회가 대군을 따라 성문에 갔다가 돌아왔다. 대군의 명령을 반복해서 알리고 대군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권남이 달려서 술라청에 가서 홍달순에게 대군이 이미 김종서의 집에 간 것을 비밀히 알렸다. 순절돌에겐 알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을 보내 숭례문과 서서문을 닫게 했다. 권남은 갑사 2명, 총퉁이 10명을 거느리고 돈의문에 가서 지키며 명령했다. 대군께서 일이 있어 문 밖에 갔으니 종소리가 나더라도 문을 닫지 말고 기다리라. 권원을 시켜 문을 감독하게 했다. 대군이 사저로 돌아가려고 돌다리를 건너는데 성 안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대군이 와서 웃으며 말했다. 김종서, 김승규를 이미 죽였다. 권남이 말했다. 여러 무사가 대군이 사저에 있으니 따라가게 할까요? 대군이 조금 멈췄다가 부르니 한명회가 거느리고 달려왔다. 대군이 술라청에 가서 홍달순에게 순절들을 거느리고 뒤따르게 했다. 당시 임금이 임시로 지내던 궁전을 시자서라고 하며 안국역 현대건설 사옥 뒤에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기록이 복잡해집니다. 요약합니다. 시자소에 가서 권남을 시켜 입직승지 최양을 불러내었다. 대군이 손을 잡고 최양에게 말했다. 황보인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에게 당부하여 도관찰사 절제사와 연결하여 불기한 짓을 공모하였소. 거사 날짜까지 정하여 시간 여유가 없소. 임금에게 아릴 겨를이 없어서 김종서 부자는 베어 없앴소. 나머지 잔당을 지금 임금께 아리어 토벌하고자 하오. 대군은 또 환관 전균을 불러 말했다. 이미 김종서 부자는 죽였으나 황보인 등이 아직 남아있어 처단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너는 속히 들어가 임금께 아리어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부드러운 소리로 천천히 아리어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재상들에게 입궁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재상 중에서 황보인 조국간 이양 3명이 죽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당일에 죽인 사람은 김종서 포함 9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평대군은 즉시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가 파리로 죽였습니다. 그 유명한 살생부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네요. 수양대군이 부대포 구테타 24시간 기록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이날 밤 달이 떨어지고 하늘이 컴컴해지자 유시가 떨어졌다. 경비병이 놀라 보고하니 이계진이 두려워하여 나팔불기를 청하였다. 수양대군이 웃으며 말했다. 무엇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는가? 조용히 하고 지나 봐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